민주당만 빼고 라는 칼럼에 대해서 민주당이 고발을 하자 진보 지식인들이 해시태그 나도 고발하라 라는 일종의 선언,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이 문제 삼았던 칼럼이 어떤 칼럼이기에 내용부터 함께 보시죠. 자, 경향신문에 실린 임미리 교수의 칼럼인데요. 지난 1월 28일에 써인 글이고요. 제목, 민주당만 빼고.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임미리 교수는 상당히 진보적인 지식인, 진보 성향의 교수로 분류가 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촛불 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볼만한다 라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칼럼을 쓴 거예요. 촛불 집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죽 쏘서 개 줄까 염려했다. 우려가 현실이 됐다. 개 줬다라는 거예요.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 라고 사실상 민주당을 지지했었던 과거 임미리 교수가 민주당 안 찍자라는 이 경향신문 칼럼에 대해서 민주당이 발끈한 거죠. 경향신문도 고발하고 임미리 교수도 고발을 한 겁니다. 민주당은 임미리 교수와 경향신문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어요.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 당을 떨어뜨리려는 불법 선거운동이다 라고 고발 사유를 밝혔고 고발장의 명은 이해찬 대표 명의로 고발이 돼 있습니다. 일단은 진보 지식인들이 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도 준비가 돼 있는데 차차 전해드리고 김영주 의원님. 네.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민주당의 핵심 중에 핵심이셨는데 지금 이 임미리 교수의 경향신문 칼럼 글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새겨드려야 할 진심에서 충심에서 우러나온 글이다라고 느끼십니까?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프고 기분이 나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이러한 법적인 측면에서 이거는 불법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 특정인들을 찍어서 말하자면 당선시키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불법적인 부분이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이지만 이런 것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되지 않는다는 측면이고 제가 생각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됐을 때는 당에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가슴 아프지만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런 정도로 갔어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심지어 말하자면 이렇게 어떤 자기 당에 대해서 아픈 얘기를 할 때 말하자면 그것을 만약 고발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대해 반발하는 세력들이 구축되게 되고 또 하나의 한 개인의 의견으로 그냥 지나갈 수 있던 일을 다시 확인하게 되고 불평한 긴장관계가 많이 노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말하자면 이낙연 전 총리께서 빨리 정리를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나올 정도로 별로 그렇게 썩 당에 오히려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고발을 하고 또 경향신문 담당자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서울시 정무부시장님도 하셨지만 김영주 의원님이 당 대표였다면 고발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저는 고발 안 했죠. 고발 안 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딱 부시장이 되니까 일부 신문에서 이런 제목의 나를 비판하는 그래요? 그 신문이 나왔어요. 제목이 뭐였어요? 서민시장 럭셔리 부시장. 제가 판공비를 엄청 시장보다 서너 배 많이 쓴다. 럭셔리 부시장이다. 네. 그래서 우리 대변인이 긴장해서 시 대변인 지금 이제 중랑구청장가 있는 유 대변인 긴장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건 나한테 좋은 기사다. 왜냐 실권이 나한테 있다는 거 아니야. 실권이 시장이 아니라 나한테 있다는 거다. 우선 넘겼다 이거죠, 그냥 비판적인 그런 것도. 것들은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왜 내가 럭셔리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더 스텝이 꼬이는 거죠. 저도 이 문제가 왜냐하면 뻔히 알거든요. 이해찬 대표가 그냥 못 넘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그러시면 안 되옵니다 하는 놈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놈이 아니라 분들이. 정말요. 그런 분들이 그런 정도를 정리 못하면 분들이 못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거는 괜히 고발해가지고 당에 더 화가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해찬 대표하고 싸움을 해야 돼요. 그렇군요.
임미리 교수, 장혜영 교수님 어떤 분입니까? 뭐 앞서서 뭐 진보 성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분의 인생도 그냥 보통에서 잘 교육받아서 좋은 대학 가서 교수되고 이런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왜 진보 인사라고 하냐면 이분이 컬럼리스트잖아요. 지금은 또 한편으로는 컬럼 자체가 항상 도시 하층민들, 비주류들을 위한 컬럼을 많이 쓰셨던 분들이고 본인 스스로도 어쩌면 비주류의 삶을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번에 이거 보면서 정말 오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기지 않았던 게 갑자기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그 80년대 민주화 운동하고 이랬을 때 그 선배들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뭐냐면 그때는 야 어땠는지 아냐 이러면서 민주화 운동하면 사진으로 막 찍어서 그 얼굴 해서 잡아들었다 이런 얘기가 무서웠거든요. 이런 세상이 있었어?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냥 펜으로 쓴 거예요. 게다가 저분이 예를 들어서 뭐 야당 원래 지지자였는데 썼다라면 무시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했던 진보적인 성향의 분이 말 그대로 나도 이렇게 가슴이 아프다라는 내용을 쓴 거예요. 그럼 오히려 우리 지지자가 이런 말을 했으니 내가 정말 반성해야겠구나 혹은 사실이 아니면 내가 뭐라고 해명이라도 해야겠구나.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지 고발하겠습니다. 이 자체가 저는 이 자체도 황당했지만 이건 진영 논리가 아니거든요. 예. 표현의 자유는 진영, 뭐 좌냐 우냐 우파냐 이것도 아니고 그냥 민주주의의 근본이에요. 근데 그 자체를 흔들면서 이러는 것, 뭐 제가 굳이 평론을 하기보다는 칼럼니스트 임 교수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고발한 것 자체가 어쩌면 아까 그 사진이랑 같은 거죠. 나를 위축시키려고 내가 이러면 칼럼 안 쓸까 겁이 나서 이게 목적이라면 아니 나는 더 당당히 글을 쓰겠다. 고발할 때면 고발해라.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뭐 이뿐만이 아니죠. 앞도 뒤에 나온다고 말씀하신 많은 진보 인사들이 지금 나도 고발해라 이러고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좀 굉장히 지금 민주당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임 교수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분명히 고발했을 때 반작용을 민주당이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을 했다라는 건 그만큼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오만하다라는 증거다. 촛불의 염원으로 사람들이 뭐 이러길 바랬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싸우는 그러니까 정말 촛불과 정반대의 입장으로 가고 있는 것 자체에 대놓고 고발까지 하는 이 오만함이 또 꼬집었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임미리 교수, 예. 어디 설렁탕 집을 가면요, 기름 백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설렁탕에 주문할 때 나 기름 싫으니까 백이 하면 기름을 다 걷어주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기름이 있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다 입맛이 다 다르고 그래도 다 다르고 언론에 재갈 물리는 것도 다 개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뭐 언론에 이 통제를 하고 고발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고발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성해야 돼요. 하루에 18,000건이 2019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예. 하루에 18,000건이 고소고발이 오늘 이루어지고 이거 보고 오셨네. 예. 일본에 비해서 50배, 인구 대비 100배의 고소고발을 합니다. 너무 많다. 툭하면 고소하고 툭하면 고발하고. 예. 제가 뭐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하고는 아무 상관은 없지만 정말 그렇게 하지 말고 다양한 의견이 있는 사회에 예.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얘기도 있을 수 있죠. 왜 우리가 종편 얘기 조금 더 하면 또 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왜 이 정권 들어서면서 그 하루에 150번 출연하던 패널들이 어디로 사라졌어요? 예. 어디로 사라졌어? 예. 저도 잘 못 나가요. 왜? 요즘 또 코로나19 때문에 강의도 다 없어졌어. 예.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으니 돌직구 쇼가 대단한 겁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최청원 박사님은 뭐 저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문가니까 모시는 건 당연하고.